금수저를 불허하기보다는 직접 금액을 캐러 나서는 직장인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합니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함께 하시죠. 네, 티끌 모아 태산까지는 아니라도 두꺼비 집이라도 만들어보자는 심정으로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권도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재무 설계나 이 경제관념을 기르는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막 책 한 권을 읽고 아니면 강연 한 번을 듣고 확실히 내가 깨우치고 이제 앞으로 모든 삶이 변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사실 이거 강연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지만 강연 한 번 듣고 변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사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특히 어릴 때부터 이 돈 관리는 잘 다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녀들이 커갈수록 돈 문제로 대화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돈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애는 얼마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막 서슴지 않고 해요. 그리고 나는 많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주변에 뭐 친구들 얘기도 하지만 또 엄마 아빠는 야, 나는 나 때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아껴 쓰며 살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분쟁의 요소도 없앨 뿐더러 아이들의 자녀의 그 경제 교육도 미리미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돈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뭐 미혼이시니까 용돈 줄 자녀가 없잖아요. 뭐 명절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뭐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그 주간으로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주공. 그리고 주급.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약간 월급이래요. 월로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어때요? 저는 사실 어릴 때 따로 용돈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받진 않았고 뭔가 떨어질 때마다 그때그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는 없지만 제가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매달 용돈을 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뭔가 남일 같지 않고 한번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어떠셨어요? 용돈 근데 받아보셨어요? 저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돈은 받는 거다라는 개념이 확실하네요. 용돈은 사람은 받는 거다. 용돈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받았어, 한 달에 한 번 받았어, 필요할 때 받았어. 받은 개념으로 생각하길 그렇죠.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용돈은 쓸 용자이기 때문에 네. 내가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경제관념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뭐 사회 초년생 또는 주부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쓰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까지 한번 맞아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은 네. 사실 용돈을 주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주위에 진짜. 그래요? 얼마씩 주세요? 연봉 협상하듯이. 네, 우리 애들 얼마씩 줘야 돼? 이런 질문 많이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얼마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기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중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중위가 하나 있습니다. 경마와 싸우는. 네. 무시무시한 친구인데요. 요즘에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또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뭐 애들 만나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요즘은 PC방을 못 가니까 네. 편의점 가서 뭐 또 먹어야 되고 뭐 애들끼리 또 이 친구가 뭘 하냐면 또 음악을 좀 해요. 그래서 기타도 치고 이렇게 교회 오빠 약간 그런 네. 느낌. 아니, 근데 집에 누가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 정말요? 벌써요? 예. 오. 그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타를 한 대 사면 기타로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튜닝 기계도 사야 그렇죠, 되고 필요해요. 또 피크도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얼마를 줘야 될지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용돈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얼마를 주는 것보다는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교육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엄마 돈을 내 돈으로 생각해서 엄카 그리고 뭐 악카, 할카 할카 나오죠. 나오죠. 예. 할카.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는 얼마를 받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교육을 해야 되는
되는데 이 네. 용돈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이번에 또 명절 때 가서 또 이 네. 방송 했다고 또 조카들한테 이거 이렇게 몇 푼 안 주면서 잘 써라 또 이렇게 하면 또 꼰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유념해서 예, 이건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 갔으면 좋겠고요. 용돈 교육의 목적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용돈 교육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요. 이게 근검절약을 위해서냐 아니면 돈을 잘 모으기 위해서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돈을 가지고 인생을 앞으로 계속 살아갈 텐데 이 돈을 쓰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나는 너에게 경제 개념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잘 소통하면서 용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잘 모으려면 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좀 안 써야 되고 또는 정말 써야 한다면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교육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늘 얘기하듯이 예산이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충남 예산 말고 우리 인생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웃어주시면 방송이 훨씬 절대 웃어주지 않아. 좋습니다. 해야 될 거야. 잘 쓰려면 일단 예산이 잘 형성이 돼야 되고요. 네. 이 예산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선순위가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 우리가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정말 이 돈을 썼을 때 내 한 달 동안 쓴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 쓸 때 이 돈의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쓰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돈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출 리스트도 한번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생활에서 가장 기본 법칙은 정해진 돈을 가지고 우리가 월급도 정해져 있고 용돈도 정해져 있어요. 용돈이 뭐 기분 좋아서 아빠가 뭐 한 3배 정도 올려줄 수 있어요. 근데 월급은요 평생 가야 다음 달에 2~3배 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용돈이라는 한정된 돈으로 내가 어떻게 보람 있게 잘 쓰고 잘 모으고 이걸 잘 아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다. 요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학습시키는 게 용돈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돈이 들어오고 돈을 또 어떻게 쓰고 이 쓰임새를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정말 뭐 재테크 관념이 각양각색이고 굉장히 네. 좀 뭐 빠르고 성숙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네. 정말 이 용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든지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정말 빠르죠. 와. 정말 빠릅니다. 놀랍네요. 13살 된 초등학생이 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000만 원 벌었다는 얘기가 그런 기사를 어, 종종 봐요. 네. 나왔어요. 와. 지난 계좌를 열 수 있나요? 미성년 계좌가 개설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4월에 엄마랑 TV를 보다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주식 시장에서 박앤세일하는 기간이니까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엄마의 그 오. 설득을 듣고 본인이 지금 용돈 모아놓은 게 좀 있었나 봐요. 이번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돈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량주를 샀는데 와. 주가가 또 급등해가지고 50% 안팎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와.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투자 강풍이 불면서 초등학생 어린이들까지 주식에 나서고 있는데 5대 증권사의 지난해 미성년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전년 대비해서 10배인 26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뭐 증여나 절세 목적으로 이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이렇게 증권 계좌를 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식 투자에 나선 10대 청소년도 실제로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겠으나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대표님은?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든 현대차에 투자를 하든 그 회사에 투자했다는 확실한 경제 개념이 있으면 전 주식 투자는 경제 교육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퍼센트가 올랐고 몇 퍼센트가 떨어졌어. 오르고 떨어지는 내 돈에 관련돼서 내가 멘탈이 좌우가 된다면 이건 경제 교육이 아니라 이건 어쩌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부모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드시 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회사가 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을 해서 나에게 수익률을 안겨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개념 그리고 회사와 정부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학습시키는 효과로서 주식 투자는 소액으로 한번 해보는 것은 경제교육 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넓혀주는 그런 경제 교육으로서의 주식 투자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용돈 교육을 할 때 이런 뭐 주식 투자 같은 부분을 좀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가게 살림을 자녀와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강연이 지금 이제 온라인 강연이 이제 주를 이루면서 강연 횟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네. 작년에 팬데믹이 굉장히 심했을 때는 강연 횟수가 줄어들고 이제 일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특히 주말에도 저는 항상 출근을 했는데 네. 주말에 있는 모습이 좀 이렇게 생소했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어요. 아빠 요즘 돈을 못 벌고 있다. 근데 네가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내 돈이다. 내가 벌어서 너한테 주는 거고 내가 이렇게 가게 살림을 이끄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저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지고 있다. 그럼 그 가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안 얘기를 하면서 집안 살림에서부터 나라 살림까지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내가 용돈을 받아야 되고 용돈을 갖다가 아빠 돈은 내 돈이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힘들면 내가 좀 절약해야 되고 내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깨닫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정경제의 살림을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살림을 자녀와 공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는 부모로서 너에게 다 해주는 사람이야라가 아니라 네. 우리 집 살림은 지금 이렇고 우리 집 살림이 이렇기 때문에 나라 경제도 이렇다라는 것을 좀 확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경제 교육에서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가게를 공유하자라고 하셨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 가정마다 이제 재정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에게 좀 자만심을 심어주거나 또 반대로 좀 사기를 꺾거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항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의 항목을 공개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건 나이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기가 꺾일 만한 나이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사춘기 있는 아이들은 또 네. 함부로 또 얘기했다가 우리 집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기소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유미정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부분이나마 가정 살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관련된 가정 살림이 있고요.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나의 책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어릴 때 이 용돈기 입장 네. 진짜 많이 썼잖아요. 과제였습니다. 예, 어른들은 네. 또 가계부를 쓰시고 네. 지금도 뭐 물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좀 아이들한테 용돈 기입장을 좀 만들어서 너의 좀 이 돈 지출과 소비를 한번 적어봐라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까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삼각형을 딱 그려가지고요. 네. 그 용돈에 용자를 써서 용전 그리고 수전, 집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용전, 수전, 집전. 용전은 뭐냐면 쓰는 돈. 그럼 수전은 뭘까요? 받는 거. 수전은 받는 돈일 수도 있지만 지킬 수, 수비할 지킬 때 돈? 내가 지켜야 될 돈이 있고요. 집전, 내가 모아야 될 돈이 모으는 있어요. 돈. 이거 안에서 그 가계부 그리고 용돈 지출 기입장이 좀 작성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돈이 얼마고 그 받은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며 어떻게 이 돈을 지켜서 나중에 용돈이 끊겼을 때 혹은 내가 다 썼을 때 만약에 한 달 용돈인데 보름 만에 다 써버렸어요. 비상금, 네. 그럼 비상금. 보름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 돈인가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것도 기입장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 옳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돈이라고 해서 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모아서 내가 필요한 부분, 목돈을 한번 크게 사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가르치는 부분으로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12개 사는 것도 해서 12만 원을 쓰는 것도 뭐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12만 원짜리를 한 번에 사는 것도 또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이들의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잘 쓰여지는가에 대한 부분은 부모가 자녀의 용돈과 관련된 경제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좀 깨닫고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왈가왈부하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생각을 하면 그 과자를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용돈 받고 그걸로 이렇게 하고 여기 쓰려고 그러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학용품 500원. 네. 그때부터 아이스크림 대신 장부를 네. 위조하신 거예요? 그때 위조를 살짝 이렇게 하다가 에이 이러고 안 쓰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혼날 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혹시 뭐 성적표도 한 번씩 이렇게 위조하시고 하셨나요?
네. 네, 그랬던 어머니를 기억도 있는데. 실망시키기 싫고 아, 부모님을 프로페셔널했네, 실망시키기 어릴 때부터. 싫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네. 두 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용돈에 대한 경제 개념을 심어준다면 시행착오는 충분히 겪을 수 있게끔 이렇게 놔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이게 자꾸 겪으면서 크는 거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용돈 오늘 이 방송 들었으니까 제대로 그냥 아주 오늘부터 내가 제대로 교육시켜 이게 아니라 아이들은 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대로 큰 돈을 썼다가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큰 돈을 받았다가 그 돈으로 뭐 내가 정말 혹하는 마음에 큰 돈을 다른 거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좀 지켜보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가 좀 직접 한번 느껴보게끔 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제 모범 사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좀 용돈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미국에서는요, 그 1달러짜리 처음에 주면서 1달러짜리 뒷면에 독수리 모양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달러를 보세요. 네. 1달러짜리 뒷면에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의 한 발에는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쥐어져 있고요. 한쪽에는 화살이 쥐어져 있고 가슴에는 이제 방패가 이렇게 딱 있어요. 네. 이번 아까 집전, 수전, 용전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 나무 뭘까요? 이 돈을 가지고 네가 풍요롭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올리브 나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나 네가 기부할 수 있는 데는 공격적으로 해라 이러면서 이제 화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요. 마지막 방패, 돈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모들 사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눌 수 있겠고요. 제 주변에는 이런 거 있어요. 부모님한테 돈을 받으면 네. 이거를 자기 바구니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학용품 쓸 돈, 난 이거 떡볶이 먹고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편의점 갈 돈, 이건 어떤 돈 이렇게 해서 바구니로 이 돈을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분산 계좌처럼. 분산 와. 계좌를 이제 운용하는 친구가 아주 좋은 사례를 들었고요. 저희 집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이제 과하게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과하게? 과하게 예, 네. 기분을 좀 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주면 저희도 주급으로 주는 네. 게 있는데 한 달을 주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써요. 네. 큰 손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되면 추가 경정 예산을 쓰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면 또 제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가 벌어라 정당하게. 그래서 오. 어떻게 뭐냐? 어제 보니까 이 안마 쿠폰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안마,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버지 발 마사지, 그다음에 머리 마사지, 손 우와. 마사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 이게 5,000원, 뭐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쿠폰제로 아이고. 해가지고 대신에 또 머리를 쓴 게 이거는 구독이기 때문에 한 달치를 다 끊으셔서 와. 한 달 동안 써야 됩니다 이야, 해가지고 구독 한 달치를 계정까지.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영특하네요. 나름대로 약간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공부를 못해도 그런 이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알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제 깨달았습니다. 아주 용돈이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영특하네요. 와, 대단합니다. 아니 이제 곧 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뱃돈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 이 돈은 받아서 어머니 드리는 그런 그쵸. 날이거든요. 그게 국룰이었죠 그때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슬펐는데 이렇게 네. 관리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부모님이 잘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그 돈을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분들한테 받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 돈을 뭐 금펀드에 넣다거나 아니면 뭐 인덱스 펀드, 장기 주식형 펀드에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펀드에 넣어서 이런 수익률을 얻어서 이런 돈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반면에 네 돈이 어딨냐, 받은 돈은 내 돈이다 해가지고 맞다. 어머니가 네. 다 써버리는 경우 있는데, 신뢰감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엄마 쪽으로 돈이 가면 그 돈은 다 없어지는 돈이구나. 이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내 돈이고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준 건데 결국에 부모님이 그걸 다 써버리고 없다, 그리고 안 준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강압적으로 안 준다 이렇게 되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어른들도 사실 계획이 없던 충동 구매를 하게 되고 네. 또 돈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쉽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부모님 이렇게 교육을 가면 엄마나 아빠부터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뭐
본인들도 돈 관리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네. 애들 그거 돈 잘못된 거 가지고 무조건 다그치고 화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대화라고 하는데 일단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대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냐면 너 그 돈 잃어버린 거 그리고 돈 목돈을 받았는데 다 써버린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채근하거나 이걸 가지고 갑자기 꾸중을 하게 되면 아이들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목록을 좀 이렇게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이렇게 적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받아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라는 게 좀 누적된 리스트가 있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빨간색으로 줄을 긋는다거나 파란색으로 줄을 그으면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지출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꾸중보다는 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용돈 그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용돈을 주는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있고 서연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네. 그냥 주셨던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두 가지 뭐 장단점을 따진다면 어떨까요?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저희도 뭐 주급을 주고 있지만 주급이나 월급이나 다 좋아요. 일단은 주는 거에 대해서 등락폭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일단 큽니다. 일정한 금액을 정확하게 주고 그 쓰는 돈을 가지고 지출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번 리스트해서 비교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유명 연예인들 아주 어려서부터 연예인 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 50대, 60대 가지고 은퇴 설계하면서 저랑 만나가지고 방송에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생활비 개념도 없고 나중에 뭐 나는 이거 다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몰랐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귀가 얇아가지고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대기업 임원 어떤 분은요. CD기에서 돈 찾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때마다 뭐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자립시키는 거 이게 용돈 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좀 일찍부터 교육을 해주면 분명히 좀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 같은데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용돈을 줄 때 뭐 용돈 기입장이 아까 뭐 이렇게 세세하게 터치하지 말아라도 하셨는데 아이가 과연 이 현명하게 소비를 하고 있나 네.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조카들 혹시 만나게 되면은 조카들이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이모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썼을 때 기분이 어땠어? 이거 썼을 때 너의 느낌은 어땠어? 고작 이걸 써가지고 너는 어떠한 지금 마음의 상태야?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뭐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자녀의 소비 성향 이게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성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씀씀이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물어보면서 용돈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 말씀을 좀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의 관심사나 그런 씀씀이를 좀 이해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서로 알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녀를 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녀를 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자녀의 돈은 자녀의 돈이기 때문에 내가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정한 용돈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폭이 좀 크면 안 되고 일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의 용돈 관리에 있어서는 이게 어디에 씀씀이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이 씀씀이 속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들 그리고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좌우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소비 성향도 좀 분석해 보고 하면서 자녀의 경제 교육을 대화로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살 버릇이 80가니까요. 지금 100세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경제 개념을 잘 심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